외로움도 껴안으면 행복이 된다. 대다수가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뿌리 깊은 고정관념일 뿐이다. 앞서 이야기했듯 내가 마땅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것뿐이다. 헤어진 연인들에게 이별한 이유를 물어보면 상당수가 성격 차이, 미래에 대한 불안, 권태 등을 꼽는다. 그 이면을 꼼꼼히 살펴보면 혼자 지내는 것보다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라는 뜻이 숨어 있다. 이별했다가 다시 재결합하는 연인도 있지만 대개는 한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솔로로 지낸다. 다소 외로워도 혼자 지내는 편이 신경 쓸 일도 없고 마음도 편하기 때문이다. 작정하고 혼자 살아본 사람들은 그 안에 은근한 즐거움이 있다고 털어놓는다. 시타르타를 쓰기 위해서 실제로 1년 6개월 남짓 구도 체험을 했던 헤르만 헤세는 누구 한 사람 아는 이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은 즐거운 일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데이비드 소로우는 월드노스 근처에 직접 오두막을 짓고 홀로 사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사람들이 숲에서 홀로 살아가면 외롭지 않느냐고 묻자 삶은 너무나 소중해서 나는 삶이 아닌 순간을 살아가며 낭비하길 원치 않았다 라고 대답했다. 현대인들은 어지럽게 얽힌 인간관계 속에서 바쁘게 살아간다. 분주한 와중에도 가끔씩 나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찾아오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정작 그런 순간을 맞으면 외로움에 압도당해서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거나 되돌아가려고 몸부림을 친다. 자유의지로 자유롭게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생기는 현상이다. 홀로 살아가는 즐거움 혹은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려면 인생이란 궁극적으로는 혼자 사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도쿄에서는 외로움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다라고 가르친다. 영혼을 정화시키고 자연과 내가 하나임을 깨닫고 정신세계를 확장시킬 흔치 않은 기회가 찾아온 셈이다. 강한 사람은 이 기회를 살려서 더 강해지는 반면 약한 사람은 외로움에 제압당해서 정신건강과 육체건강 모두 잃는다. 세상이 바뀌었다. 이혼도 늘고 독신주의자나 자발적인 미혼도 늘어나서 1인 가구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물론 가족의 해체로 고립화되고 무한 경쟁과 기술의 발달로 관계가 감소하면서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진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과거와 달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그다지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영화나 드라마는 시대상을 반영하게 마련이다. 리들리 스콧 감독의 1991년작인 델마와 누이스가 보수적인 남성과 함께 살아가는 불편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영화라면 20세기 말에 등장해서 미국인은 물론이고 세계인의 뜨거운 호응을 받은 섹스 앤 더 시티는 혼자 살아가는 즐거움을 다룬 드라마다. 시즌 6까지 방영하고도 반응이 좋아 영화로도 2편이나 제작될 정도였다. 이제 싱글라이프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고 한동안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진지하게 혼자 사는 즐거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때다. 물론 전적으로 싱글라이프만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사람도 있겠지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한 사람도 있다. 이건 취향의 차이라고 하기보다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아닐까 싶다. 어쨌든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즐겨라 라는 말처럼 혼자서 살아가야 한다면 외로움이라는 작은 공간 속에서 혼자 웅크리고 있기보다는 혼자 살아가는 즐거움을 찾아서 만끽하는 편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둘이 지내면서 혼자일 때를 그리워하지 말고
혼자 지내면서 둘일 때를 그리워하지 말자. 둘이 있을 때는 둘이 있는 즐거움을,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는 즐거움을 만끽하자. 외로움도 껴안으면 행복이 된다. 직업을 바꿀 수 없다면 마인드를 바꾸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라.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아도 허망하도록 짧은 게 인생이다. 강연에 가면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학교 전공과도 동떨어진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인 세상에서 꿈꾸는 대로 살아가기란 요원한 일이다. 어릴 때 평범한 월급쟁이를 꿈꾸었던 사람이 대체 몇이나 되겠는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꿈꾸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다수가 부러움을 느끼고 열패감을 느끼는 것이다. 사실 꿈이라는 것은 환경이 바뀌면 따라서 바뀌어야 정상이다. 그래야만 꼭두각시 인생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배우가 꿈이었지만 치과 의사가 되었다면 치과 의사가 꿀 수 있는 꿈을 꾸면 된다. 욕구단 기설로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레임 메슬러가 말하지 않았던가. 인간이 궁극적으로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려면 음악가는 음악을 만들고 화가는 그림을 그리고 시인은 시를 써야 한다. 음악가가 그림을 그리고 화가가 시를 쓰려 하고 시인이 음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난다.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찾아온다. 치과 의사 또한 누군가 간절히 꾸었던 꿈이다. 치과 의사를 하면서도 다양한 꿈을 꿀 수 있다.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 1000명을 무료로 치료하겠다는 꿈이 배우가 되겠다는 과거의 꿈보다 초라한가? 돈을 벌어서 소규모 극단이라도 운영해 보겠다는 꿈이 과거의 꿈보다 못한가? 직업을 바꾼다는 건 자신의 살아온 삶을 부정하는 것이다. 지난날이 무가치하거나 부도덕한 삶이었다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비록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삶이라면 그 자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한다. 세상 일 가운데 열의 7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과 세상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진인사 대천명을 가슴에 새기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결과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게 되며 마음도 한결 편해진다. 현실적으로 직업을 바꿀 수 없는 환경이라면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머릿속에 이상의 나를 갖고 있다. 현실의 나보다 잘생겼고 여러모로 뛰어나며 성격도 좋다. 우리는 모두 이상의 나와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인간적으로 성숙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상의 나와 현실의 나 사이에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지면 우울증, 열등 콤플렉스, 무기력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언제까지 꿈만 먹고 살 수는 없는 법이다. 현실적으로 이상의 나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인드 자체를 바꾸자. 좀 더 접근 가능한 이상의 나를 세워보자. 그래야만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나만 행복하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불우하고 병든 이웃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이 행복의 열쇠가 아니라 행복이 성공의 열쇠다.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찬양받을 만한 사람은 가장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눈앞에 놓여 있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자. 그 안에 그토록 찾아 헤매는 행복이 깃들어 있다. 상처받지 않는 관계를 형성하는 법. 우리는 모두 외로운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 대다수가 일정한 주기로 심각한 외로움을 겪는다. 학교나 회사에서는 사람들과 일상적인 교류를 통해 외로움을 잊기도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집에 덩그러니 앉아 외로움에 젖는다. 사람을 만날 일정이 없는 주말은 특히나 그렇다.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휴일과 생일은 1년 중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아니 어쩌면 매일같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친구를 사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분명한 해결책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다. 그러나 혼자라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누군가를 사귄다는 것도 사실 힘들고 괴롭다. 주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친구를 사귀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이 한심해 보일 뿐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거부에 대한 공포와 사람들에게서 평가를 받는다는 두려움 때문일 때가 많다.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서 거부를 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순식간에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거부를 경험할 때 활성화되는 두뇌의 영역은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 정서적 충격을 느끼는 영역과 동일하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 특히나 두려운 지점이다. 본인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등 근본적으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믿고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친구가 거의 없는 당신을 이상한 사람, 괴짜, 왕따,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기도 하다. 모두가 외롭다. 자신만 외롭다는 생각이 외로움을 키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시달린다. 그 강도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낀다. 여기에는 진화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인류 역사상 그리 멀지 않은 시기까지만 해도 타인과의 교류와 협력은 생존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그 때문에 우리 DNA에 있는 인간관계를 갈구하도록 설계되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신체적 안위를 위해 반드시 집단의 일원이 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커뮤니티에 소속되는 유대감을 느낄 때 확실히 정서적인 건강도 향상된다.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면 만성적 외로움의 폐해는 심각하다. 자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기쁨과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한다. 감정관리가 힘든 사람에게 외로움은 정서적 고통을 배로 증가시킨다. 또한 집중력과 주의력을 저하시키고 노화는 물론 죽음까지 앞당길 수 있다. 외로움의 원인 찾기. 외로움도 힘들지만 인간관계도 만만치 않다. 친구와 크게 싸우거나 연인과 이별을 경험해 본 사람은 잘 알 것이다.
그러니 외로움의 해결책으로 인간관계를 택해야 할지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이다. 친구와의 관계를 망치느니 차라리 외로움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우선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이유가 당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타인에게 비판을 받는 것이 싫다는 등의 두려움에서 오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두려움 때문이라면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부합하는 삶을 살 기회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정말로 당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삶의 방식일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관계 속에서 정서적 고통은 낮아질 것이다. 한편 인간관계는 여전히 피하고만 싶은 것이라면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길 바란다. 자신은 타고나게 비호감형이라거나 사람들은 당신에게 상처만 준다는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그런 생각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니와 잘못된 일반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조금만 더 열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내 자신의 신념이 틀렸다는 증거를 금방 찾게 될 것이다. 가령 고의로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도 있겠지만 당신이 그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일부러 했든 모르고 했든 당신에게 상처를 안겨준 사람은 고작 몇몇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 더 명심해야 할 사실은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당신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좋은 친구가 된 사람도 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우호적인 관계로 지내지 못했다 해도 당신이 앞으로도 계속 다른 사람들과도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혼자 지내는 게 그나마 최선이라고 결론 지었다고 가정해보자. 그것은 정말 최선의 해결책일까?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성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면 심리 치료사와 상담을 하거나 관련 책을 읽어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일상적인 대화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문제라면 상대와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대화를 주고받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해결책일 수 있다. 주변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탓에 더 이상은 사람과 어울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가려낼 방법을 배우면 된다. 자기 자신을 무력하게 방치하는 탓에 친구나 사람을 사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우울증 치료가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사람들과 교류하고 우정을 쌓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에 기인한 것인지 알아야 혼자의 길을 선택하든 대인관계를 위해 노력하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아직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해 나갈 준비가 안 되었다고 판단되면 외로움을 느끼는 자신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비판하는 것을 멈추는 방법부터 배워야 한다. 동시에 다른 방식의 의미 있는 교류를 통해 외로움이 주는 고통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외로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 외로울 때면 난 연락할 친구도 없는 패배자야 라는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자기 자신을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서적 불편함만 가중시킬 뿐이다. 힘겨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다. 비관적인 생각을 버린다고 당장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감정을 다스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
마당에 잔디가 듬성듬성 빈 곳처럼 외로움을 그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풍성한 잔디밭을 꾸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조금 빈 곳이 있다고 해서 멋진 정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외로움을 느낀다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